네, 안녕하세요. 돈두댓입니다. 오늘은 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경기가 최악입니다. 최악. 정말로 안 좋습니다. 어, 길거리를 지나가봐도 지금 뭐 1층에 꽉꽉 들어차야 될 식당들이나 가게들이 공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공실이 너무 많고 식당에 가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뭐 당장 지식산업센터 건물마다 보통 구내식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봐도 사람들이 절반 이상으로 줄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예전에 그 많이 찾던 사람들이 반으로 줄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반이 없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아니면 반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이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최악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어디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런 반도체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엄청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격차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돈이 흐르는 곳만 흐르고 안 오는 곳은 아예 끊겼습니다. 끊겼어.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름을 부어버렸죠. 금리가 올랐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일보다 안 좋아질 일이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돈이 윗단에서 잘 돌아야지 아랫단에서 낙수 효과가 생기고, 또 아랫단에 잘 돌려면 금리가 대출을 좀 풀어주고 금리를 좀 낮추고 돈이 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에 레벨, 상층 계급들은 돈이 막히건 돈이 풀리건 사실 큰 타격이 없어요. 뭐 집을 사는 것도 그렇고 대출 안 받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업할 때 보유금 많으니까, 장사할 때 유보금 많으니까, 현금 많으니까 그냥 없으면 현금으로 투자하고 사업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밑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은 일종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사업체나 오늘 내일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계자금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출이 곧 복지예요, 복지. 그렇잖아요. 선진국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출을 보수적으로 해주는 나라로 확인이 될 겁니다. 뭐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 영국 같은 유럽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집을 산다고 하면 집값의 90%, 100%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LTV, DSR 적용해서 뭐 지금 70%까지 해주던 것도 무주택자 기준으로 뭐 40%도 안 해주고 이제 거기에 액수까지 정해버렸죠. 6억이 아니라 3억만 해준다. 근데 그마저도 뭐 지금 KB, 농협, 우리 이런 데에서도 지금 대출 길이 다 막혀버렸고, 그런 요즘 기사 나오잖아요. 주거래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담보대출 막혔다, 안 된다.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집을 살려고 계약까지 마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은행에 당장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울고불고 계약금 날린 사람도 있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참 웃기죠. 왜 선진국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선진국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쵸? 근데 진짜로 실생활 들어보면 선진국들은 대출을 잘해줘요. 대출이 곧 복지이기 때문이에요, 대출이. 우리나라처럼 대출 심사 까다롭게 하는 나라 없습니다. 아니, 심사를 그만큼 하잖아요. LTV 뭐 40%까지 한다면
뭐 5억짜리 아파트에 40%면 5, 4, 20, 2억, 대출 2억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왜냐면 집값이 그만큼 폭락할 수가 없어요. 폭락한다는 것은 딱 2번 있었어요. IMF 때랑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근데 그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보통 20% 이상 빠진다는 것은 거의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그거를.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사기 이전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려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정말로 그렇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폭락을 하면요, 회사는 이미 문 닫고 나라 국가 부도 상태입니다. 내가 살 수가 없죠. 그쵸?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물론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쵸? 뭐 일반 우리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엄청 많이 시중에 풀렸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시중에 돈이 엄청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엄청 늘어서 그 유동성들이 시중에 있는 자산 가격,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죠. 우리나라 부동산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근데 이게 엄청 밀어 올려졌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좀 막아놓고 그 흐름들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주식 코스피가 뭐 3천도 안 되는 코스피가 순식간에 거의 9천 가까이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요. 이 돈들은 어디에 들어갈 구멍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스피에 다시 빠진 돈들이 또 어디 가겠어요. 지금 또 수요 억제로 늘어놓고 있지만 결국은 주식하는 사람들도 속내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다 집을 사요.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발 뻗고 들어 누울 집이잖아요. 한 달에 월세를 뭐 지금 전세 제도가 이제 곧 있으면 뭐 소멸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전세라는 제도도 사실 제도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어떤 하나의 사금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주인과 계약자, 세입자 간에 뭐 사적인 거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뭐 나라에서도 각자 내 집에 들어가 집은 하나만 있어야 되고 내 집에 들어가 살아라 하고 집주인은 당연히 뭐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거주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쫓겨난 세입자는 그 가진 전세 보증금을 들고 뭐 아래 급지로 내려가야죠. 점차 도미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탑티어는 강남이잖아요. 강남 서초. 거기서 볼링공 굴러가는 거예요. 볼링공이 준비 시작 하고 굴러가는 거예요. 떼고르르 굴러가다 보면 그냥 뭐 이제 서울이 2급지, 3급지 탕탕 튕겨 나가면서 경기도 튕겨 나가면서 점점 도미노로 피라미드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밑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그냥 살다가 완전히 그냥 몸빵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통수 쳐 맞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돈의 양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돈이라는 건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 돈 얼마 받으면 그걸 곱하기 몇 배를 해가지고 돈이 또 시중에 돌잖아요. 대출을 해주니까. 그러면 점차 이제 왜냐면 돈이 계속 왜 많아지냐면 지금 뭐 지역 화폐도 엄청 풀고 뭐 지원금 엄청 많이 풀잖아요, 지금. 그런 돈들이 다 결국은 돈의 총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돈의 양이 늘어난다. 돈의 양이 늘어난다. 그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그러면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일정했으면 예측이 가능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속도도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돈의 양이 못 풀어서 안달이어가지고 폭증을 하는 거예요. 폭증. 그러면 돈의 가치는 폭락하는 거죠. 폭락. 그렇죠? 어제 1억이
내년에는 1억이 아닌 거예요. 가치가. 똑같은 액면가는 1억이지만 뭐 내년에는 작년에 1억이었던 돈이 내년에는 5천만 원, 3천만 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 이자도 뭐 고금리라 하지만 뭐 6%, 7%, 8% 받는다 쳐요. 근데 금리도 사실 그 정도 받는 것도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푼돈이에요, 푼돈. 그런데 금리가 8%, 뭐 10%까지 간다 치더라도 돈이 떨어지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인 거예요. 은행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대출을 틀어막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라에서는 은행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은 돈을 틀어막으면 대출 못 받게 하면 적어도 파산은 안 해요. 파산. 그쵸? 근데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막 퍼줘봐요. 대출을 막 해줘봐요. 그러면 은행은 원금의 이자를 받긴 받지만 돈이 나중에 미래 시점에서는 그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인 거예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망하진 않겠죠. 근데 이런 거를 아예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시스템을 멈추는 거죠. 시스템 멈춰놓고 약간 지켜보는 거죠.